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그 리플 얘기를 잠깐 하자면 결국에는 항소 취소? 네, 갈링하우스가 저희 영상을 봤나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법원 판결을 그냥 받아들이겠다. 네, 벌금도 원래 그 판결 나온 대로 다 내고 그 벌금도? 네, 기업한테 이제 판매 못한다고 하는 것도 그냥 받아들이고. 근데 이제 갈링하우스가 여기 뭐 리플 문신한 거 가지고 언론 플레이 하던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개미들 털어먹으려다가 네. 본인 회사 물량 기업한테 싸게 팔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개미들한테 물량을 덤핑하는 것과 같은 효과인데 그러다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난 리플이 진심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네. 네. 저는 리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도 보는 부분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 예전 리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 자체는 전송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면 괜찮지만 리플 회사가 하는 짓들은 좀 마음에 안 든다. 리플 회사가 이런 것들을 더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고 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꾸준히 포트폴리오에 리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 리플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막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리플 영상으로 구독하신 분들이 꽤 많아서 높아시면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비트를 한번 보자. 비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주봉인데 결국에는 급등 이후에 옆으로 횡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사실. 급등 옆으로 횡보 다시 급등 네. 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처럼 급등 횡보하다가 하락 이후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여전히 알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뭐 얘는 요런 식으로 볼 수 있겠지만 뭐 요렇게까지 안 보고 그냥 요렇게 선으로 딱 그려놓고 요 위를 강력하게 뚫고 올라간다. 얘도 여기에서 요렇게 강력하게 뚫고 올라간다. 아니면 얘도 여기서 강력하게 뚫고 떨어진다. 이러면 추세가 하락 추세 혹은 위로 올라가면 상승 추세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냥 횡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떨어졌을 때는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뭐 한 80% 이상? 네. 그러니까 이제 중심선까지라도 반등할 가능성이 꽤 됐기 때문에 반등합니다. 요 반등하는 거 보시고 대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 상승 추세로 결정된다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못해도 중심선까지. 이제 뭐 한 번 더 올라갔다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상단선, 하단선, 상단선, 하단선, 상단선 근처까지 가면 다시 하단선까지 이게 횡보인 거고 상승 추세 바뀌려면 중심선까지 갔다가 올라가는 거고 해서 지금 확실히 상승이 아니에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때는 상승한다고 말해놓고 왜 지금은 아니라고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제발 확률적 사고를 제가 지금 여기 말하기엔 너무 기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확률적 사고에 대해서 지금은 횡보 구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뚫고 강력하게 치고 올라간다? 그럼 상승 추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절히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은 그렇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비트코인한테는 호재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글로벌 엠토도 그냥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약간 뭐 잠깐 떨어졌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냥 쭉쭉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빨간색이 글로벌 엠토예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그냥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은 풀리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가고 있다? 네, 그런 거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좀 삼을 법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로 좀 얘기를 할 만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얼마나 자금이 쏠리는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전체 물량의 뭐 1%씩 꾸준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는 물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들어오는 물량은 역대급이에요. 들어오는 속도 아니면 들어온 양 이런 걸 따졌을 때도 그냥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현물 ETF가 100% 기간은 아니에요. 현물 ETF를 어쨌든 뭐 개인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사는 경우가 많고 현물 ETF 같은 경우는 기관도 사고 물론 개인도 사겠지만 기업도 많이 산다라는 걸 좀 가정해봤을 때는 기관이나 기업들은 계속 사모으고 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안 오르고 있다 라는 거는 결국에는 개미들은 팔아치운다는 소리거든. 네. 맞잖아. 개미들은 팔아치우고 기관과 기업들은 사모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개미는 팔아치우는데 세력들은 사모은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나 이런 데이터, 온체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요 비트코인은 확실히 그런 게 눈에 보이거든요. 뭐 주식도 뭐 거래량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네. 네, 비트코인 확실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횡보해가지고 좀 지루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좋은 징조는 별로 보이지 않고, 네. 예, 그냥 시나리오대로 간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옆으로 횡보할 때는 그냥 매매를 쉬는 것도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해야 될 타이밍은 이제 요렇게 떨어질 때, 안 그러면 뭐 요렇게 올라갈 때, 안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올라갈 때, 뭐 이럴 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굳이 이런 횡보 구간에서 우리가 뭐 대응해야 합니까? 예, 이런 횡보 구간 우리가 대응해야 돼요? 예, 대응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얘기하면 대응을 한다고 한들 요런 추세가 터질 때 대응하는 것보다 효율이 적어요. 네. 단타를 잘 많이 먹기 어렵고, 그렇죠. 이런 데서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얻으려면 레버리지를 높여야 되는데 레버리지를 높이다가 이런 추세가 터지면 그냥 터져버리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쉬시는 게, 네, 현업에 종사하시다가 또 방향성 터지면 그때 가서 또 대처하시는 게, 네, 그게 훨씬 더 낫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지을까? 네. 네,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